자, 북한의 이딴 무력 시위에 여야의 공방이 안보 이슈 대립으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는 항의와 고성, 막말 논란으로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이삼곤 대구 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한양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북한이 잇따라 무력 시위 감행한 걸 두고 여야는 한 목소리로 규탄을 했는데 여당은 북한의 도발을 전 정부 탓이다 이렇게 돌렸고 야당은 정부 여당이 위기와 불안을 확산시킨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남북 간의 지금 이런 대립과 갈등이 무력 도발이 올 것이 드디어 왔지 않나.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난 정부의 평화 모드를 북한 정권 같은 경우는 핵무장으로 이용을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 지난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평화를 외치면서 거의 무방비 상태로 북한 정권을 놔뒀다. 북한의 핵무장을 방치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상황에서는 지금 같은 북한의 무력 도발은 당연히 올 것이 왔다. 그리고 또 저희 윤석열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야당과 일부에서는 그 무책임하다 내지는 뭐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지난 정부 5년 내내 대응을 못하고 대비를 못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무력 도발과 마찰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 교수님은 여야 목소리에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 말씀이 문재인 정부에서 무방비로 방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사실을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상 처음 북미 정상 간 회담도 두 번이나 있었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 간 정상회담이 세 차례도 있었습니다. 계속적인 노력들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무방비로 방치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전 정부를 탓하는 이 모습은 매사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전 정권 탓만 하는 그러한 고질병이 다시 한번 도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제일 국민들께서 판단하셔야 될 것은 위기와 불안을 누가 더욱 많이 조장하는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선제 타격론을 먼저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마지막 멘트에서 무조건 9.19 군사합의 파기를 먼저 선언하는 것은 매우 소탐대실이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일주일 이전부터 9.19 군사합의 파기를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국방부 장관도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율성을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해서 먼저 우리가 남북 간에 체결된 합의를 파기할 의사를 계속 표명하는 것. 이거 자체가 위기를 더욱더 증폭시키고 조장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회법이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새도 좌우의 날개로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함께 날아야 되는 거죠. 함께 그 날개가 펼쳐져야 날 수 있는 것처럼 이 평화를 위해서는 힘을 통한 평화도 있지만 대화를 통한 평화도 분명히 있다. 양쪽 한 군데만 너무 경도될 경우 이 평화를 가기 위한 목표는 더욱더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고 그러한 세력들이 있다면 그것은 국내 정치를 이용하기 위한 세력이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분명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처럼 9.19 군사합의 폐기론까지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상황인데 정말 그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정부는 지난 정부의 오류를 발판을 삼아서 이번 정부에서는 힘이 없는 평화는 구두선이다. 그러니까 힘없이 평화만 외쳤을 때 지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제3차 정상회담 이후에 북한과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북한과의 남북 관계에서 진전이라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거의 답보 상태로 계속 오면서 북한의 막말에 문재인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정권이 바뀌면서 이렇게 새롭게 이제 남북 간의 균형과 대결 국면들이 이제 본질적으로 찾아간다, 본 자리를 찾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윤석열 정부가 아주 무력 대결이라든지 대립이나 갈등을 조장하고 강화한다. 이런 시각으로 보시면 안 된다 이거죠. 저쪽은 벌써 북한 정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세균 상임고문이 이야기했듯이 벌써 핵 보유국으로 이야기하면은 4, 5위국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핵 보유국 중에서 SLBM이라든지 ICBM이라든지 이런 고도 미사일을 갖고 있는 나라는 북한이 거의 그런 고도화된 핵미사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4, 5위라고 정고문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벌써 핵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 문재인 정부 같이 계속 방치를 하고 그다음에 막말해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일단 힘없는 평화라는 부분들은 강조를 하면 안 되고 힘에는 힘으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군사적인 부분, 9.19 군사합의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91년도 핵 비핵화선언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여하튼 정상을 찾아가는 비정상이 정상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주셔야지 어떻게 남북 간의 긴장이라든지 갈등을 대립을 극대화시킨다 이런 식으로만 보셔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비정상이 정상을 찾아간다. 네. 네. 윤 교수님도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위기와 불안을 부추기는 세력이 누구인가 분명하게 선택해야 된다. 분명하게 국민들께서 인식하는 계기가 되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지금 여러 가지 북핵의 대응 방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제시되고 있는 세 가지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술핵 재배치, 두 번째 자체적인 핵 개발. 세 번째, 지금의 확장 전략을 더욱더 구체화하는 방법.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주로 첫 번째, 두 번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술핵 재배치의 경우에는 미국이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고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는 게 모든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또 하나 자체적인 핵 개발을 하자는 측면은 그거는 북한에 대해서 저희들이 비난하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하자는 측면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국제적인 제재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것을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특히나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하는 것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분명히 알고 있을 만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앞다투어서 오히려 대결을 더욱더 조정하는 전술핵 재배치나 자체 핵 개발 이런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것은 대단히 이제 무책임한 거죠. 지금의 상황은 북한의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옵션들이 있을 텐데 그 옵션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외교적이고 대화적으로 풀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지 대결과 대결을 해서 그게 대결과 대결이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한반도 평화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최근에 연평도 주민들이 불안한 모습들,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의 마음을 심정을 헤아려 주신다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조금 더 자제하시고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현실적으로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잠시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와 네이버 서비스 중단된 사태에 대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황실을 장관 주재로 격상해서 지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조금 전에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이같이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께서 겪고 계신 불편과 피해에 대해서 매우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책임 있고 신속한 서비스 복구를 위해서 정부 부처도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 소식도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이제 후반전으로 접어들었는데 외교 참사 논란에 감사원 이슈로 인한 신고 권력 대치 전선이 뚜렷해지면서 항의, 고성, 거친 말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역시 정책 국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혹평도 나오고 있어요. 역대 뭐 정책 국감이라는 거는 거의 뭐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우리 정치 같은 경우는 너무 네. 정치 과잉이고 국회가 또 진영 간 또 그냥 각 정당 간 여야 대결이 워낙 극대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책 국감 실종이라는 말은 늘상 하여튼 국감 때만 되면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지금은 특히 대선을 치르고 새 정부가 출범을 한 지 6개월도 안 되는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서 새 정부가 어차피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전 정권에서 저질러 놓았던 그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정과 비리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상화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 때문에 국회에서의 정쟁들이 더 격화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차피 민주당의 대표가 특히 선거법으로 기소가 됐는데다가 그다음에 지난 대선 이후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주당은 또 당 대표를 방어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여야 간의 대결이 국감으로 그대로 이어져 오는 것이다. 그래서 정책 국감이라는 부분들이 좀 사라져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저희 정치 수준이 어차피 좀 올라가야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말씀처럼 정쟁이 계속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총평을 좀 해보시자면요. 이번에 국감에서 많은 막말들이 있었습니다. 네. 예, 국감을 이렇게 극단적인 정쟁으로 치닫게 하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 장본인이 누구냐, 분명하게 그건 가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건 분명히 국민의힘이겠죠. 그리고 김문수 경산노위 위원장의 발언들 통해서 막말 퍼레이드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정치 혐오를 더 조장하고 그리고 국감 무용론을 더 국감 무용론까지 얘기 나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않은 모습이다 생각이 듭니다. 혀 깨물고 죽지, 질척거린다, 찌라시 보급부대 이런 막말들을 계속 해내는 이 국민의힘이 진정한 여당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정말로 전 정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고 싶으면 그걸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막말로 지금 국감을 파행으로 이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국민들의 피해는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기 시작하면 지금의 경제 위기 상황들 이런 상황들을 헤쳐나가기 위한 리더십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당장 국민의힘과 그리고 김문수 위원장 이런 분들의 막말은 멈춰야 되고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국정감사 기간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좀 거센 발언을 한 김문수 경산노위 위원장에 대한 좀 비판의 말씀을 해주셨고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였는데 사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근데 일단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관련인들 20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한 상황이고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필요하다는 발언을 내놨거든요. 그 배경 뭐라고 봐야 됩니까? 어차피 감사원의 감사 결과라는 게 감사원의 감사는 최종적으로 최종 결정권자인 문재인 대통령까지 감사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서면 조사를 요구를 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단히 무리하다라고 해서 그 분노를 하시는 바람에 감사원이 최종적으로 서면 조사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원이 그 감사 결과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고 그 부분을 이제 검찰에다가 수사를 의뢰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수사라는 건 자동 수순인 것이죠. 자동 수순이고, 그다음에 이번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로 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아니고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아니라 서해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문재인 청와대의 월북 조작이라는 부분들이, 서해 공무원에 대한 월북 조작이라는 부분들이 이번 감사원 조사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났어요. 그런 부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3시간과 서훈 전 안보실장이 우리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지금 북한군에 피납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정상적으로 퇴근을 해버립니다. 7시 30분에. 그리고 2시간 후에 이 공무원이 죽어요. 피격을 당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그날 새벽 1시, 이튿날 새벽 1시에 관계장관 회의에 서훈 안보실장이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모든 월북 조작 증거들을 다 일일이 다 보내요. 이런 식으로 하는 월북 조작 증거들이 감사원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번 당연히 그 검찰의 수사가 의뢰한 부분에서 최종 결정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당연히 수사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당시 국방부 장관, 지금 이번 감사원 조사에 불응을 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 그 다음 서훈 전 국정원장, 이런 부분들도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지금 민주당에서는 감사원법 개정안 당론 채택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원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감사원법이 얼마나 잘못 규정되어 있는지가 여실히 드러났고요. 그게 실효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분명하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수사 요청이 있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감사원법에는 수사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이라는 곳에 있고요. 감사원법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그래서 고발 조항만 있고 수사 요청 조항은 사무규칙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규칙과 같은 이 규칙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근데 다만 그 규칙 안에서도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만 고발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고발이 아닌 수사 요청의 경우에는 딱 2가지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이 2가지 경우에만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건데 이번 건의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의 사회적 지위를 봤을 때 도주 우려는 없고요. 그리고 이미 윤석열 정부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번에 수사 요청을 한 것은 그래서 감사원이 스스로 정한 사무규칙 자체도 위반을 한 것이죠. 처음에 시작할 때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할 때도 역시 주요 감사는 감사위원회를 통해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도 생략하고 하지 않고 시작을 했고 이번에 감사 결과 발표 그리고 수사 요청도 모두 위법한 이 절차들을 거쳐가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야당에서는 감사원이 정치보복을 위한 사냥개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이 험한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감사원은 헌법의 규정에 따르면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거에 대한 취지는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것이죠. 그 합의제 행정기구의 뜻을 헌법의 정신을 유린하고 감사원장, 사무총장이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거면 감사위원회를 헌법에 왜 규정해 두었겠습니까? 대단히 지금 상황은 개탄스러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 감사원이 또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민주적으로 잘 통제되고 감사원이 스스로 자중자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됐습니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것들을 보십시오. 영장도 없이 포렌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든 포렌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검찰 같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인식을 구속할 때 그리고 사람을 불러서 조사할 때 모두가 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건데
그리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서 하는 건데 감사원은 언제든지 그냥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원이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거쳐야 될 여러 가지 이 과정들을 미리 초벌 작업까지 해줘서 검찰에 그 제공한 검찰의 이중대 역할까지 한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다 그 감안해서 이번 감사원 감사에 대한 국정조사 그리고 이후에 감사원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앞서 윤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김일성주의자다라고 발언을 한 김문수 경산노위 위원장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고발 여부도 여야 충돌 지점으로 꼽힙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이제 네. 김문수 위원장 말씀이 좀 과격하고 좀 무리가 좀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과격하고 무리가 있었다. 네. 있었지만 그런데 문재인 정부였으면은 구속이 됐을 거예요 아마 김문수 위원장이 그 전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거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좀 인신공격성 이야기했던 사람들 대부분 구속이 된 사람들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또 경찰 수사 받았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뭐 그것은 다행인 것 같고 그렇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김문수 위원장 같은 경우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아주 그 엄혹한 군사 정권 시절에도 네. 그렇게 자기 원칙과 소신을 지켰던 사람인데 지난 문재인 정부를 보고 본인은 문재인 정부를 보고 저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와중에 그런 과격한 문구라든지 아니면 표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갔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실제로는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고 이러는 분들이 너무 과하게 그렇게 가실 것까지 뭐 있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다. 약간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윤 교수님 한 말씀 더 부탁드립니다.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데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을 이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 대해서 구속했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사건을 얘기하시는가요? 신발 던진 분 있죠? 자, 국회에서 신발 던진 분. 저희들 그 문재인 정부에서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 않고 이렇게 명예훼손성의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지금 이 김문수 위원장하고 똑같은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렇게 구속이 혹시 됐다고 한다면 그건 수사기관의 판단과 법원의 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문재인 정부 시절 같으면 그런 판단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은 안 되지만.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무 과도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사상의 자유, 뭐 표현의 자유 자유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저는 두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번에 MBC에 대한 그리고 언론에 대한 언론의 자유는 보장하지 않으셨습니까? 두 번째, 그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그렇게 매도한 사건이 최근에 있었던 게 지만원 씨가 5.18과 관련돼서 당사자들에 대한 이 공산주의자로 매도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법원에서 사상의 자유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고요. 거기에 정확하게 징역 2년을 선고를 지금 한 상태입니다. 사상의 자유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분리할 때는 자유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본인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겨서 사고를 치고 나면 그때는 자유를 얘기하고 이렇게 이율배반적으로 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막 반환점을 둔 국정감사 참 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오늘 이상곤 대구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한양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